안녕하세요, 토차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 80% 이상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바로 외동 아이들입니다. 외동 아이들이 사회성 발달이 늦고 또 자폐가 의심돼서 이렇게 상담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이 하나 잘 낳아서 정말 잘 키우자라는 생각으로 아이를 딱 낳고, 그래 하나 낳았으니까 됐다, 이 한 아이만 잘 키우자 해서 그렇게 키우는데 아이가 유독 발달이 늦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고 자꾸 혼자 놀기만 하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죠. 외동아이, 지금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잘 키우고 싶으시죠.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자, 때 맞춰 먹여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또 불편한 거 없이 늘 울면 안아주고 넘어지지 않게끔 늘 도와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외동아이들한테는 빈번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일상에서 너무 쉽고 편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할 동기도 잘 생기지 않고요. 몸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몸의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외동 아이들이 이 양육 환경에서 발달이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 있고 또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서 소통의 수단이 되는 언어 발달이 촉진되는 게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 너무 편하고 원하는 대로 쉽게 다 해주고, 그리고 눈빛만 봐도 아이가 지금 어떤지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아는 엄마나 어른들로부터 아이가 요구하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소리 내거나 울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동 아이들이 뭔가 표현할 기회, 더 생각할 기회, 더 몸을 써볼 기회들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동 아이들은 머리를 많이 쓰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적기 때문에 지금 내 아이가 외동 아이다 면 앞으로는 계속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뇌 발달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쉬우면 안 되고 조금씩 어려워야 되고 편하면 안 되고 좀 불편해야 되고 익숙하고 반복적이기보다 새롭고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 라는 거를 계속 이해하셔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형제자매가 많은 아이들은 형제자매들 안에서 좀 불편하고 낯설고 새롭고 어려운 경험들이 그냥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 놀 때 어때요? 서로의 물건을 뺏기도 하고 또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을 때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또 자기는 이거를 하고 싶지만 제 상황에 따라서 못하거나 또는 양보하는 거, 또 내 거를 누군가한테 주고 기다리는 거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게 대가족, 형제자매 많은 그런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어때요? 아이가 상황을 이해하고자 내가 이걸 왜 기다려야 돼? 왜 양보해야 돼? 왜 하고 싶은 걸 못해? 라는 거를 이해하고자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살피고 생각하고 사람들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치도 빨라지고 상황 파악도 빨라지고 그거에 맞게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잘 생존하려고 굉장히 이 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외동 아이들은 경쟁 상대도 없어요. 질투 상대도 없어요. 그냥 혼자 편하게 익숙해 하다 보면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 알아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삶에 대해서 적극적이기보다 그냥 소극적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형제자매가 많으면 질투심도 느끼고 경쟁의식도 느낀다고 했잖아요. 이 사회성이 있어서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다른 대상들,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대화하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뭔가 주고받는 거를 봐야 됩니다. 보면서 이 상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하고 싶네, 나도 나눠주고 싶네, 나도 같이 놀고 싶네 라는 욕구가 올라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뭔가를 먹어, 다른 사람이 뭔가 같이 놀이해, 그 질투심은 그걸 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를 자발적으로 올려줍니다.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엄마랑 놀고 싶고, 나도 엄마랑 형아랑 대화하는데 끼어들고 싶은데 라는 건강한 사회적 행동을 스스로 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켜주는 게 바로 질투심이고, 또 경쟁심리도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들어요. 그러면 나도 힘세고 나도 많이 들 수 있는데, 누가 막 달려요? 나도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라고 아이가 그런 경쟁 심리를 통해서 이 몸을 익숙한 대로 아니고 자기 몸의 그 능력치 최대치로 올려줄 수 있는 굉장히
건강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가 많다는 거는 이 뇌에 필요한 자극들 더 많이 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경쟁심과 질투심을 통해서 자기가 수용해서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건데, 이제 외동 아이들은 그런 기회들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회성이 좀 부족할 수 있고 상황 인지 능력도 조금 이제 지연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언어 발달 좀 지연이 될 수 있고, 또 상황에 맞게 눈치 보고 적절한 행동 대처, 문제 해결 능력도 조금 이제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동이라고 100% 아이들이 물론 다 이런 건 아닌데, 외동이 처한 보편적인 환경이 아이의 발달에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는 외동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할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아이가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해 주는 걸 좀 지연시켜줘서 상황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말로든지 행동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일상에서 익숙한 수용, 아이가 울면 또는 짜증내면 바로 해결해주고 때 맞춰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시켜주고 하는 것들의 수용 범위를 점점점 줄여주시면 아이가 본인이 생각해서 표현하고 본인이 움직이고 말로 표현하는 그 영역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영역이 이만큼이었다. 그럼 요걸 조금 줄이시고 기다리시고, 그럼 아이가 본인이 표현하고 하려는 영역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동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시고요. 자, 외동아이들이 사회성이 좋아지기 위해서 또는 더 인지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몸을 쓰는 내소근육 능력이 더 촉진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동생이 있으면 됩니다. 동생. 제가 첫 아이를 낳고 8년 동안 둘째가 안 생겼었어요. 그래서 첫째를 외동으로 키우면서 외동아이를 키우면서 일어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저는 이 첫아이를 그래도 더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친척들, 사촌들 집에도 자주 놀러가고 자도 초대하고, 그 다음에 수용 범위를 인식해서 자꾸 줄이려는 시도들도 정말 많이 했고요. 근데 8년 동안 아이를 외동으로 키우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아이는 놀이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엄마 아빠가 다 놀아주려니 아무리 제가 전문가여도 그게 좀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제 시간이 필요하고, 저도 저 혼자의 시간을 저의 취미를 이렇게 하면서 보내고 싶었는데, 아이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아이는 놀고 싶고 소통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둘째가 8년 만에 생겨납니다. 자, 8살 터울, 과연 서로 얼마나 잘 놀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무조건 둘이 놀면 훨씬 더 잘 놀 거다. 역시나 둘이 아기 때부터도, 신생아 때부터도 소통이 일어나죠. 누나가 동생을 안아주고 살펴주고 말도 걸어주고, 또 엄마가 아기랑 노는 거 같이 보면서 궁금해하면서 탐색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둘째가 4살이고 첫째가 12살인데요. 둘이 엄청 잘 놉니다. 엄청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 그쵸? 네. 물론 셋째가 아직 병원에서 집에 안 왔기 때문에 또 셋째가 왔을 때 그 아이들의 상호작용과 서로의 소통의 영역이 얼마나 또 달라질지 기대가 되는데, 지금 첫째랑 둘째랑은 8살 차이지만 굉장히 잘 놀고 싸우고 대화도 많이 하고 티키타카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이, 첫 아이랑 계속 놀아줘야 되는 저의 역할이 훨씬 더 수월해졌어요. 좀 지켜보다가 필요할 때 개입하거나, 아니면 지들끼리 이제 놀 수 있도록 소재는 조금 건네주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두면 본인 둘이 또 노니까 저는 그게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첫째랑 하는 거를 둘째가 봐요. 그럼 둘째가 그걸 또 모방을 해요. 그 다음에 제가 둘째랑 뭔가를 해요. 그러면은 또 첫째가 그거를 또 같이 하고 싶어 해요. 저희 둘째가 조금 언어적으로 조금 빠른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에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영어로 말을 건네주죠. 그럼 우리 첫째는 영어에 관심이 전혀 없고 하기 싫어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 둘째가 한두 단어씩 blue, 오예, 오케이 뭐 이렇게 흉내를 내거든요. 그걸 보더니 첫째도 엄마 나 영어를 좀 더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학원을 알아오지를 않나, 친구들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지 않나라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형제자매들은 가까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익숙한 거 아닌 상대가 하는 것들을 또 관심 갖고 자기 걸로 만들면서 자신의 영역을 키워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성인 거죠. 이 영상을 대한민국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외동아이의 사회성 지연, 발달 지연은 동생이 생기면요 발달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첫째가 발달이 느리고 자폐가 의심되고 자폐이기도 한데 둘째도 그러면 어떡하죠? 라는 고민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은 가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4,5천 명의 가족을 만났고 그 중에 동생이 있었던 집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몇천 가정이었죠. 그쵸? 그럼 저는 이제 직업이 아이를 살피고 아이의 발달을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딱 만나면 그 동생들도 어떤지 다 봅니다. 그럼 동생이 같이 문제 있었던 경우 얼마나 있었을까요? 0.1% 있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본 아이들은 둘째는 다 야무지고 말도 빠르고 발달도 빠른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네, 10명 중에 9가정 이상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둘째에 대해서 오히려 기대하시고 둘째를 통해서 첫째랑 상호작용하면서 부모가 다 해줄 수 없는 사회적 경험들, 소통의 다양함들을 둘째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면서 우리 한 살이라도 좀 더 젊을 때 한번 둘째를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꼭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고 제가 지금 나이가 43인데 네, 43인데 40에 둘째를 낳고 42에 셋째를 낳습니다. 근데 제가 좀만 제가 더 젊었으면 넷째, 다섯째도 낳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도 사실 합니다. 이 아이들은 너무 귀하고 가정이 주시는 축복이고 그래서 한 아이만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시보다 하나를 낳았으니 이 아이가 가정 내에서 또래로서 소통할 수 있는 한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 첫째가 치료를 하고 있고 둘째 가지시면서 후회하시는 분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둘째 안 낳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첫째랑 둘째가 상호작용 해주면서 첫째의 사회성이 좋아지는 건 정말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회성만 좋아지나요? 당연히 언어도 좋아지고 조절 능력도 좋아지고 감정 발달도 촉진되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둘째를 가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고 무조건 둘째 꼭 계획하셔가지고요. 그 가정이 더 풍성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둥이 맘으로서 다둥이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지도 많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